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테슬라 2021년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1월 2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개된 거예요. 대부분 브랜드들은 아직 발표하기 전인데요. 테슬라는 원래 좀 발표가 빠른 편이죠. 이 다른 회사들 아시겠지만 이 딜러한테 넘겨서 딜러가 팔고 딜러가 몇 대나 팔았는지 봐야 되고, 우린 배 타고 가는 중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좀 쉽죠. 인터넷으로만 팔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도 쉽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워낙 기대치를 뚫고서 많이 팔리니까. 자동차 전문가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이 테슬라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번 발표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번에 테슬라가 발표한 내용 보면요, 일단 보도자료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텍사스 오스틴 이렇게 써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캘리포니아 팔로알토라고 써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본사를 확실하게 옮겼다, 이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4분기에 30만 대 이상을 생산하고 30만 8천 대를 공급했다고 해요. 생산한 것보다 공급한 게 조금 더 많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PDI라고 해서 이 프리 딜리버리 인스펙션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소비자한테 전달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검수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찌그러지거나 긁히거나 단차 안 맞거나 이런 것 좀 수리해서 파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다 생산 과정.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는 이 93만 6천 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93만 6천 대라고요?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이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87%가 늘었어요. 애초에 한 60만 대 넘으면 진짜 잘하는 거고 75만 대 넘으면 그냥 목표다, 이랬는데 크게 넘었죠. 자동차라는 게 원래 한 해에 10% 이상 성장하면 오우 대박이네, 진짜 잘했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어떻게 80%를 성장해 90만 대가 넘는다는 거,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자동차 회사로 치면요, 벤츠, BMW가 230만 대에서 250만 대를 팔아요. 아우디는 170만 대 조금 못 팝니다. 따지고 보면 뭐 테슬라하고 한 2배 가까이 파네. 근데 이 회사들 역사를 보면 다들 100년이 넘거든요. 게다가 차종도 보면 테슬라는 모델 S, 모델 3, 모델 X, Y 이렇게 4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벤츠 보면요, 총 37개입니다. 와, 벤츠 37개 차종. 상업용 뭐 이런 거 다 빼고 일반 승용차만 놓고 봤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 보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팔죠. 현대차, 기아차 합쳐서 668만 대. 와, 이거 엄청납니다. 이게 뭐 벤츠의 3배를 파는구만. 대단하죠. 근데 거기는 2천만원짜리 아반떼도 들어가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 모닝도 들어갑니다. 이거를 직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면 고급차 브랜드만 놓고 봤을 때 제네시스 브랜드 있죠. 길에 보면 제네시스가 한 대 건너 하나씩 있는 것 같아. 엄청 잘 팔리는데 2021년 작년에 20만 대 팔았습니다. 그리고 볼보, 세계 전체에서 볼보 얼마나 많이 팔려요?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서 못 사는데. 그래서 몇 대? 63만 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93만 대라는 숫자는 어지간한 고급 브랜드를 다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판매 대수만 보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굉장히 비싸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테슬라 그거 판매 조금 되지만 그거 다 미치고 판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죠. 과거에 자동차 전문가들은 다 전기차는 무조건 손해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적자고 울며 겨자 먹기로 파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이 마르치오네 FCA 회장도 그랬어요. 이 피아트 칭퀘첸토 500 전기차를 만들래서 만들긴 했는데 이거 소비자들이 제발 안 샀으면 좋겠다고, 이거 팔수록 손해라고,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테슬라를 가리켜서도 손해보면서 팔면서 수익은 탄소 배출권으로 간신히 수지를 맞춘다, 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기도 했죠. 근데 지금 테슬라 마진율 보면요, 30%가 넘어요. 6천만원짜리 테슬라 모델 3 팔면 한 대에 2천만원씩 남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 23% 남는다고 하죠. 이 현대차 18% 남는다고 해요. 그것도 많이 남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30%? 그것도 전기차로? 사실 93만 대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뭐 100만 대도 안 되는데 뭐 별거 아니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항하는 전기차 브랜드 뭐 있어요? 리비안, 루시드, 이런 브랜드들 누구도 지금 100만 대는커녕 1만 대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규모의 경제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 전기차 마진율도 아직 부족합니다. 현대 기아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겨우 60만 대 팔았어요. 2025년이 되면 100만 대 될까 말까, 이런 걸 지금 예상하고 있죠. 여러 회사들이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하게 될 텐데 전기차끼리만 놓고 경쟁하게 되면 이대로 가면 테슬라가 전세계 자동차 1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현대차는 지금 전세계 자동차 브랜드 중에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토요타 이번에 첫 번째 전기차가 나오네 마네 하고 있죠. 이 BZ를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 BZ 이렇게 많이 내놓을 거다, 이러면서 쫙 깔았죠. 그거 다 목업이잖아요. 진짜 내놓을 차를 얘기를 해야지.
썰 풀지 말고 한 대라도 팔아놓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하겠다는 둥, 트럭을 만들겠다는 둥, 뭐 이런 얘기 그때 가서 하세요. 일본 브랜드들 도요타, 정말 확실히 느렸습니다. 네, 이번 수치가 정말 놀라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회사들 거의 모두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다른 완성차들 보면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감산, 일시 조업 중단 이런 식으로 압박이 이어졌었다고 하죠. 근데 테슬라는 조금 사정이 달랐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 보면 자동차 회사가 IT 쪽으로 진출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테슬라는 팔로알토에 있는 이 실리콘밸리의 IT 회사가 자동차 쪽으로 진입한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문제를 굉장히 쉽게 돌파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왜 못 구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테슬라가 왜 반도체 이슈를 이렇게 쉽게 돌파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서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다른 회사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서는 하나의 반도체 세트로 이 멀티미디어 기능 전부를 거의 다 한꺼번에 구현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보통 기존 회사 같으면 여기저기의 부품을 갖다가 조금씩 통합하게 되는데, 이 테슬라는 처음부터 문제 있어? 야, 그럼 다 뜯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이런 식으로 칩 하나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보면 엔진이랑 변속기랑 셰시지, 차체지 이런 거 말고는 다 아웃소싱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자동차 회사의 생각이었어요. 칩 업체에 직접 컨택하지 않습니다. 삼성에서 뭐를 받아다가 자동차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칩 회사에 공급하는 티어 1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반도체 회사한테 받아서 티어 1으로부터 물건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주세요 한다고 빨리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갑을이 아니라 병정쯤 되는 거야.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죠. 엔진과 변속기가 핵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칩이 핵심이라고 본 거예요. 나머지를 아웃소싱 가능하다고 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칩을 내재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이 오토파일럿 같은 기능을 하는 컴퓨터,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삼성 같은 회사에 외주를 주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칩 같은 건 퀄컴 같은 팹리스에 또 외주를 줍니다. 퀄컴은 또 칩을 만드는 파운더리, 뭐 TSMC나 이런 데다가 또 외주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최소한 칩에 대한 생산을 직접 자동차 칩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리고 참 테슬라는 이 칩이 부족한데 하필이면 USB 칩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USB가 빠진 채로 그냥 차를 받을 거냐? 받을게요 하면 그냥 공급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2주 안에 서비스 센터로 와라, 서비스 센터에서 달아줄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해요. 스타트업 회사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MVP,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되는 소프트웨어 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계속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게 소프트웨어에선 그냥 당연했는데, 자동차 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유연한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테슬라는 칩을 스스로 생산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칩을 스스로 생산 안 해? 그럼 자동차 회사들은 좀 바보 같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니고요. 자동차 회사들도 당연히 뭐 칩을 자체 생산합니다. 가트너 그룹에 따르면요, 2025년까지 상위 10개의 자동차 회사들이면 당연히 자체 칩을 일부 설계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라고 해서 이 반도체 부족 이슈 이거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모델 출시도 지금 하면은 반도체 이슈로 제대로 출시를 못하게 되니까 조금 더 미루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도 미루기로 했고요. 세미도 양산을 미루기로 했죠. 사이버 트럭은 2022년에, 세미는 2023년에 양산을 개시한다고 하죠. 사이버 트럭 올해 나오는 거야? 차종별로 보면요, 이 소형차 모델 3 그리고 모델 Y가 전체의 97%가 팔렸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3, 모델 Y 제조사로 바뀐 거예요. 이 모델 S, 모델 X 이런 고급형 모델들은 전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총 2만 대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고급차 인기가 줄어든 거 아니냐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뭐 그 말도 맞긴 맞습니다. 모델 S, 모델 X가 그만큼 고급차임에도 불구하고 더 노후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인기가 적었던 것 같고요. 모델 S, 모델 X가 지금 리프레시를 했기 때문에 플레드가 나오면서 이거 계약하신 분도 꽤 있잖아요. 계약 성공했습니다. 계약 성공했어. 지금은 계약하고 싶어도 이 가격표가 아예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선 주문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지금 4분기 인도량이 30만 대를 넘었잖아요. 6분기 연속으로 최다 판매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분기별로 계속 기존보다 더 많이 인도를 한 거예요. 이게 한 번도 더 내려간 적이 없어요. 여기서 30만 대를 돌파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내년에는 당연히 30만 대보다 더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급망 문제를 돌파한 블록버스터급 인도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추세로 하면 올해는 그냥 120만 대 넘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지금 예상이 145만 대야. 145만 대도 당연히 넘겠는걸?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테슬라의 고속 성장을 이끈 시장은 중국이라고 하죠. 중국 비중이 47%, 미국은 비중이 33%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거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3, 모델 Y를 생산 중이고요. 중국 공장에서 이 저렴한 인건비를 토대로 해서 한국, 일본, 아시아, 유럽에 다 공급을 하고 있다고. 이거 기사가 좀 잘못됐죠. 일단 저렴한 인건비 아니야. 중국 인건비 더 이상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장이 생산이 더 잘 되는 거죠. 생산이 더 잘 되는, 더 빠르게 나오는 그런 공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에 수출한다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테슬라는 지금까지는 한 대도 없어요. 앞으로는 오겠죠. 중국산이 미국산보다 품질이 좀 더 낫대요. 역시 뭐 물건은 아시아에서 만들어야 되나?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에서 뭐 그렇게 많이 팔려고 하냐? 여기 통계를 한번 보죠. 통계 보면 지금 이게 중국이고 이게 미국입니다. 이 차이가 아유야. 차이나가 이 정도로 차이 나는 거 아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를 전 세계 어디 한 곳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 팔아야 되겠죠. 아무튼 중국 시장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정말 화이팅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테슬라 어떻게 될까? 그냥 놔둬도 뭐 이거 120만 대 생산이 되잖아요. 성장세를 더 이어갈 전망이라는 점에 이 테슬라가 그냥 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면 EV 수요도 굉장히 늘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올해부터는 독일 베를린 공장을 시작해요. 미국의 텍사스 공장도 시작합니다. 갑자기 공장 2개가 늘어. 지금 상하이 하나 늘어서 이 정도인데 그나마 상하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 큰 공장들이 갑자기 돌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좋나 싶어요. 특히 이번에 텍사스에 공개된 요 화이트 바디를 보면요, 배터리 차체가 한 덩어리로 딱 붙어있죠. 이 배터리랑 차체랑 이게 한 번에 찍어서 생산돼요. 배터리가 별도의 팩이 있는 게 아니고 차체 자체가 배터리 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부품을 줄이고 얼마나 더 빠르게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이 이론적으로는 기존보다 30% 이상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는 아예 발상이 좀 다른 거죠. 이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 회사하고 좀 비슷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한 게 아니라 저 회사하고 전혀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한 겁니다. 요번에 헤드램프 보면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모델 3가 약간 리프레쉬를 하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사람들이 거의 눈치를 못 챘는데 보니까 이상한 부품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매트릭스 LED 같은 이런 헤드램프를 그냥 넣어주기도 하고 라이트 쇼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기도 했죠. 일론 머스크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게 할 거냐, 빠르게 생산하냐, 배터리를 어떻게 구하고 모터는 또 어떻게 바꾸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뭐 디테일에 뭐 무슨 앞에 그릴이 어떻게 생겼고 무한 파라볼릭 디자인이고 뭐 이거 다 소꿉장난 같다는 얘기죠. 요번에 스파이더맨에서 이 해피가 스타크 인더스트리 부회장이잖아요. 아이오닉 5를 타고 나와요. 아니 스타크 인더스트리 망했어요? 한 몇 달 전만 해도 아우디 이트론 GT 타신 것 같은데. 자동차 회사들이 그동안 해온 게 이런 겁니다. 별거 아닌 차를 만들고 디자인 조금 바꾸고 뭐 그러면서 일단 자동차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계속 찍어냅니다. 이걸 중단할 수도 없어요. 불필요한 차라도 그걸 팔아야 되는 거죠. 이 마케터들은 그걸 또 열심히 희한한 광고를 찍으면서 그걸 또 어떻게든 팔아내야 되는 거죠. 이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입장에서는 야 뭐 그렇게 지엽적인 거 그거 하나 갖고 무슨 광고를 하냐, 그런 거는 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이기는 게 진정한 게임이다 라는 게 테슬라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엔드게임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죠. 네, 테슬라가 아주 호황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거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으로, 다음 영상 또 있는데 그 다음 영상에서 좀 찍어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정말 인기를 끄는 이유, 정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다음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하셔야 볼 수 있어요.